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제1차 KR 웹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대외 요인 변화에 따른 크레딧 아웃룩 업데이트입니다. 저희가 주로 주목한 대외 요인들은 러시아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코로나의 엔데믹화, 새 정부 출범 등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 평가 5실 최주욱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기업본부의 최주욱입니다. 당사는 작년 12월 16일에 2022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을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작년 말에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국내외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R이 생각하는 대외 요인의 변화와 KR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대외 요인 변화로 인하여 업종별 사업 환경과 실적, 등급 전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사태입니다. 연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더니 2월 말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나섰습니다. 전쟁 이후 4주가 지났지만 아직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디폴트 직전 상태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달러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저번 주에 큰 이슈였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달러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향후 지급 일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R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대외 채무를 적시 상환하는 것이 러시아의 신용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제재로 해외 자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대외 채무 상환력이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채무 상환 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R은 최근 러시아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상관없이 러시아와 미국 및 EU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는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EU와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KR은 유가가 배럴당 65에서 85불의 밴드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배럴당 130불을 상회하기도 하는 등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시작될 경우 유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제한했고 EU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간 러시아가 공급하던 원유는 베네수엘라와 UAE 증산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 공급 병목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근원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지난해 수준이 2.5%를 상당폭 상회하는 3.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내구재 가격은 자동차,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경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상품 가격 오름세와 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상승세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도 7.9%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로 지역 역시 작년 12월 5.0%, 올해 1월 5.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 경색 완화 추이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항공 네트워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크지 않으나 희소 금속이나 가스 등 일부 자원에서 나타나는 높은 비중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자원에서의 교육 패턴 변화가 연쇄적으로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특히 네온, 팔라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특정 산업군의 수급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R은 1분기 유가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평균 유가는 100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높아진 물가는 기업들의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수요 회복의 제약으로 판가 전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입니다. 공급망 경색 상황은 작년 말 이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완화 추세였지만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완화 추이에 제약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및 긴축 기조로의 전환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해 들어서 빠른 금리 인상 기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발표한 이후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고 연내 추가로 6회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작년 말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예상을 큰 폭 상회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과 강한 수요 회복 국면 등이 매파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은 월요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상황이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즉 빅스텝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긴축 기조로의 전환 속도는 KR의 작년 말 예상 대비 빠릅니다. KR은 미국은 빠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수요 회복과 낮은 실업률에 기반하여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자금 이탈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등 조달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고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의 엔데믹화입니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이후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1월 말에 정점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등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조짐이 있어 각국의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역 상황을 재차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최근 3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 정점을 통과하는 중이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은 팬데믹 상황이 2022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은 2023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재 주요 국가의 방역 및 감염 상황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엔데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역,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이 감염자 정점 시기를 3월 말로 예상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 역시 방역 정책의 대폭 완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환경 및 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구축하여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KR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이 그간의 정책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것으로 봅니다. 환경 및 발전 정책의 경우 새 정부에서도 탈석탄 등 탄소 중립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변경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 대비 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외 요인 변화에 따라서 주요 산업의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기존 매핑이고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근본에 바꾼 그런 매핑인데요. 이전 크레딧 아웃룩 대비해서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업종은 석유화학, 시멘트, 음식료, 정유, 철강업입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업종은 석유화학입니다. 사업 환경이나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거나 또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업종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업은 수급 악화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소비 심리 회복을 제약하고 있고, 러시아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수요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신증설 부담까지 고려하면 공급 과잉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급 악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 전가력이 약화되면서 상승한 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업체들의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 부담 요인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수요 성장 동력이 기존 전망보다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도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부정적 요인의 증가로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시멘트업은 사업 환경이 당초 예상 대비 하방 압력이 높아져 중립적에서 비우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상승 노출 위험 증가 등으로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시멘트 업체의 경우 시멘트 생산의 필수적인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 유연탄 대부분은 러시아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서 유연탄 가격이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배제 등으로 향후 수입 자체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산 유연탄을 대체제로 꼽히는 호주산 유연탄은 훨씬 고단가로 러시아산 수입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운전자본 및 투자 부담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건설 수요 개선, 판가 인상 등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식료업의 경우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가 음식료 업계 전반의 생산 비용을 높이면서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 해당 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글로벌 곡물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곡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 시기도 당초 예상 대비 지연될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선구매를 통해 확보된 원재료와 2021년 하반기 주요 제품의 판가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 하락폭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요. 하반기부터는 원재료 가격에 의한 원가 부담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철강업의 사업 환경은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지만 당초 예상 대비 비우호적인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 경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인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정세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수요 위축과 함께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철강업 전반의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수익성은 작년 대비 저하폭이 다소 커질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생산 차질 우려 및 글로벌 수급 구조 교란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수익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철광석 및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가격 등락에 따라 강종별 마진 차별화 양상 또한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유업 사업 환경은 여전히 중립적이라고 보지만 부정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2022년 3월에도 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낮은 정제 가동률 등으로 타이트한 수급하에 유가 변동분의 판가 전이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모라토리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망 경색,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리오프닝,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 도래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에 따른 수급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증가하는 점, 그리고 신증설 물량 부담이 낮은 점 등이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기 악화 가능성은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대외 요인 변화가 어떤 업종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상승 및 긴축 기조로의 전환은 이자 비용 상승과 조달 환경의 비우호적 변화이므로 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한 영향은 시멘트, 철강, 조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음식료, 정유, 화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건설, 시멘트, 철강, 조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코로나 엔데믹화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게임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항공, 소매유통, 호텔, 정유, 의료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신정부의 정책 변화는 건설, 시멘트, 게임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예상하며 아직 부정적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이는 산업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2분기 이후의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요인 변화 중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3월 FOMC에서 향후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이후 추가로 주목해야 할 대외 요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의 금수 조치 발동 여부와 미중 갈등 전개 상황, 그리고 한국과 미국, EU의 경제 성장률 조정 수준, 그리고 공급망 경색 완화 추이라고 생각합니다. KR은 부정적, 비우호적 영향을 예상한 업종들, 즉 석유화학, 시멘트, 음식료, 정유, 철강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외에 사업 환경 및 실정에서 부정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과 조선업, 항공, 해운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 세미나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저희가 접수해주신 사전 질문 중 몇 가지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본 세미나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과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코멘트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태 이후 공급망 경색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망 경색 상황에 대한 KR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네, 앞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해운, 항공, 교육 루트상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1차적인 영향은 지역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대러시아 제재 조치로 인해서 각국 항만과 공항의 세관 검사가 지연되고 러시아 영공 운항 제한으로 아시아 유럽 노선의 운항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전쟁의 간접적인 영향이 글로벌 해운 항공 교역에 연쇄적인 부담을 일으키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지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부 지역 항만 물류 노동자의 이동이 제한되고 항만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37.5%를 피크로 하락하던 컨테이너선 항만 적체율이 2월 33.3% 이후로 재차 상승하는 추세, 즉 3월 달에는 36.2%까지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R은 팬데믹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던 글로벌 공급망에 전쟁, 락다운 등 새로운 교란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경색의 해소가 재차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단기간 내에 공급망 경색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 전반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기조하에서 신용등급 방향성이 확연히 개선될 업종과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도 사실은 발표 자료 중에 있긴 했었는데요. 발표 자료 중에 대외 요인의 업종별 영향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KR은 코로나 엔데믹화로 인하여 항공, 소매유통, 호텔, 정유, 의류 부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게임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실적에 대한 영향이지 신용도 방향성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이나 호텔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코로나 엔데믹화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올해의 실적 개선 정도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일지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평가일실 배영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및 건자재업 관련 질문입니다. 평가일실 배영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건설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은 당사가 금년 3월 초 스페셜 코멘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 민간 주도 위주로 250만 세대 공급을 제시하였으며 민간 부분 공급 확대 촉진을 위해 정밀 안전 진단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진작 측면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개편과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대출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본격화될 경우 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 활성화로 매출 기반 확보 측면에서 건설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한 일부 정책 변화도 가능하나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등 주요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밝힐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도 차기 정부 관련된 질문인데요. 차기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책이 건설사의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하여 47만 세대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책은 건설사의 수주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주요 후보 공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당사가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정비사업 활성화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로의 수주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건설사별로 보다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당사는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 비용 증가,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건설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수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 마감재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자체 분양 사업보다는 채산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정책 변화가 분양가 상승과 공사원가 증액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게임업 질문 대답해 주실 평가이실 조원무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일부 원재료 조달 우려와 공급망 이슈의 심화, 이에 따른 실적 영향 등의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데 KR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언택트 수요의 일단락, 지속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능력 확대 등으로 제품 판가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있던 상황 하에서 근본 사태로 인해서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더 점증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업체들의 경우 매출이나 생산 기반 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크지 않습니다. 생산 기반은 대부분 한국, 중국,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TV, 모바일 기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만 동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조 공정상에 활용되는 일부 특수가스하고 관련해서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사들의 선재고 확보,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근본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기적 대응은 가능할 걸로 보시지만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더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답변 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업 관련 질문인데요. 게임 산업의 경우 러시아 사태로 인한 부정적 이슈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궁금하고 또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수혜 업종으로 게임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KR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먼저 러시아 사태로 인한 이슈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 국가부도 발생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게임 업종의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이 큰 게 아닌가 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한국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NC소프트 리니지 2,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등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 내 구글페이, 애플페이의 서비스 중단,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의 결제 제한,
EA나 MS, 블리자드 등 글로벌 게임 업체의 러시아 판매 보이콧 여파 등으로 국내 게임 업체들의 러시아 매출 또한 감소가 불가피할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게임 업체는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북미, 서유럽 등이 주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업체별로도 러시아 게임 시장 매출 의존도는 최대 3% 이하인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내 게임 산업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나온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NFT 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은 게임을 기존의 질병으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유저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찌 보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서 게임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로 보여져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선과 자동차업에 대해서 평가 3실 선영기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은 2021년 공사 손실 충당금 및 통상임금 관련 비용 반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저선가가 소멸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원자재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상승하면 신인도에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은 당연히 신인도에 부정적이죠. 하지만 그것을 질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주오조, 저성가 물량 소멸의 영향과 원가 부담 상승을 같이 고려했을 때 신인도 방향성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립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원자재가 상승은 실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유 가격 상승은 수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 관련 해양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현대중공업 조선 부분은 노출도가 크지 않은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수주에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향 수주 물량이 현대중공업은 없고 현대삼호중공업만 7척이 있는데 표준적인 선형으로 시장 수요가 많고 계약 성과 대비 현재 시장 성과가 높아 유사시에도 시장 매각을 통한 대응이 용이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EU가 LNG 공급선을 러시아에서 타국으로 변경한다면 LNG선 발주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LNG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를 미국이나 중동 지역으로 다변화한다면 LNG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신용도 방향성을 전환할 정도의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업 관련 질문인데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공급 병목, 특히 자동차 부문의 병목 해소 시기를 언제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이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내내 나타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동차 수요 회복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았던 데 반해 수요는 크게 늘면서 완성차 기업들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모바일, 통신, 서버 등 IT 산업의 반도체 수요 급증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후공정을 맡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으로 1년 내내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상반기까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일부 희귀가스의 수급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앞선 반도체 산업 답변에서 대답한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신증설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당초 2022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걸로 판단했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 시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완전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 품목이 아니어서 원자재 난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안 돼서 폭스바겐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현대 기아차도 코로나 초기에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문제를 겪은 적이 있죠. 이렇듯 국제적인 공급망 사슬은 얽히설키 얽혀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어디로 튈지는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당사는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호텔, 유통, 음식력 관련해서 평가사실 김병균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텔업 관련 질문인데요. 신정부 출범에 따라 호텔 롯데의 면세 부문 실적 저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 롯데의 실적 및 신용도 전망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신정부 출범이 호텔 롯데를 비롯한 면세업계 실적 회복에 부정적일 것으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이 점차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코로나 엔데믹화에 맞춰 면세업계가 회복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 따이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이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면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일부 명품 브랜드가 국내 면세점에서 철수하는 등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호텔 롯데는 국내 최대 면세 사업자로 경쟁사 대비 고정비 부담이 높아서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매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창출력 대비 재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텔 롯데 신용도의 관건은 면세 산업 회복 추세 하에서의 현금 창출력 회복 수준과 재무 완충력의 유지 여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통 그중에서도 롯데쇼핑에 대한 질문입니다. 롯데쇼핑의 실적 및 신용도 전망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통합신용도 하향에 따른 등급 전망 변경, 즉 롯데지주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다면 롯데캐피탈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롯데쇼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 기간 내에 의미 있는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신용도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조조정 성과 가시화로 인한 영업 효율성 제고 여부와 이커머스 사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안정성의 변화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별로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부문의 경우 희망퇴직 관련 비용이 발생했던 2021년 3분기를 제외하면 1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엔데믹화로 소매 시장에 집중된 소비가 외출과 여행 및 외식 수요로 분산되면서 백화점 판매액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지만 백화점 사업 부문의 경쟁력과 가격 교섭력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점 사업은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영업 효율화를 진행해 왔으며 와인, 신선식품, 리빙, 펫 등을 특화한 제타플렉스 런칭과 롯데마트 맥스와 같은 창고형 매장 확대 등을 통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 수준의 수익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커머스 부문의 경우 트래픽과 구매자 수 등 이커머스 사업 관련 주요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긴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낮은 인지도와 점유율로 인해 단기간 내에 실적이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커머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 확대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 등의 향후 계획을 고려하면 투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점포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 소요를 충당할 계획이나 향후 현금 흐름 추이와 더불어 M&A 등 대규모 투자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열 통합 신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의 질문에 계열 통합 신용도와 등급 전망 그리고 지주사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의 계열 통합 신용도는 주력 계열사 자체 신용도의 가중평균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 등 5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계열통합 신용도에는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과는 달리 등급 전망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열통합 신용도와 지주사 신용등급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계열통합 신용도와 지주사의 신용등급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주사가 그룹의 주력 계열사 모두를 거느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씀 주신 롯데지주의 경우에도 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롯데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롯데그룹 계열통합 신용도의 저하로 인한 계열사의 추가적인 등급 하락을 가늠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롯데 지주의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은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계열통합 신용도의 저하로 인해 유사시 계열의 지원 가능성 반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음식료업 관련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음식료 가격 인상이 2021년 말 전후로 한 차례 단행되었는데 곡물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연이은 가격 인상이 가능할까요? 네, 국내 음식료 시장은 대부분 영역에서 3개사 내지 4개사 중심의 과점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분한 판가 전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추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상승할 경우에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판가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주요 업체들의 판가 정책은 물론 단기적인 수익성도 고려하겠지만 음식료 산업이 필수 소비재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소비자의 저항 수준이랄지 또 국제 곡물 가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정유화학 그리고 민자발전 관련해서 다시 평가 오실 최주욱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화학 질문인데요. 한국기업평가가 예상하고 있는 유가 안정 시기와 유가 레벨에 대해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경우에 정유와 화학산업 어느 쪽 발행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재 유가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주요 이유는 공급 측면의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공급 부족 상황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확대시켜서 러시아 원유가 빠진 자리를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고려에 대한 뉴스에 유가가 상승한 것을 보면은 공급 측면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유가 안정화는 러시아 제재가 종료되든지 아니면 러시아 원유가 금수되든지 두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 제재의 종료는 단기간 내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승리를 하든 휴전을 하든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 제재의 철회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듭니다.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역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즉각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익스포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이벤트 모두 단기간 내에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는 보는데요. 현재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이벤트들에 시장이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가 레벨은 연평균 100불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정유업보다는 화학업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요. 높은 유가에 따른 수요 저하가 정유업의 위협이겠지만 화학업은 수요 저하 이외에 공급 확대로 인한 단가 전이 제한이 부정적인 요소로 더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전통 에너지원의 가격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를 원료로 하는 민자 발전사의 시장 지위가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은? 한 질문입니다. 네. 전통 에너지원의 가격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LNG 민자 발전사들의 시장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 지위가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내 연료 원별 발전 구조를 보면 LNG 발전기가 첨두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력 정책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역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단속성과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감안한다면 LNG 발전기의 유효성은 중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LNG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력 비용 정산 구조상 원료비의 보전이 가능합니다. 한전의 입장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요. 안정적 전력 수급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기 요금의 탄력적 운용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석탄과 LNG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전 분야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LNG 가격의 불안정성이 LNG 민자 발전사의 중기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 정부의 2050 탄소 제로 정책과 같이 정말 장기로 본다면 LNG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LNG 역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ESS 확대나 수소, 암모니아 전소 등과 같은 신기술이 개발될 경우 LNG 발전기의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코멘트 형식으로 다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기업평가 세미나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